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한자리에서 우리 분당센터 식구들 다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늘 수고 많이 하셔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이렇게 김타산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예요. 2, 4분기 교육인데요. 우리 이제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10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공부하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우리 관점의 변화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절이 중요하고요. 행복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친절과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찍이 고대 그리스 모란의 김선희 여사님 음소거하고 좀 집중하고 기다려주세요. 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이제 플라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동료한테도 친절하고 찾아오는 고객한테도 친절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또 이렇게 이웃들과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살면 또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물엔 피눈물이 난다고, 남한테 좀 관대하고 남한테 친절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선조들이 일찍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는 아주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친절과 행복은 남한테 친절하고 남한테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찍 가르쳐 주셨어요. 이 플라톤은 우리 현대식 교육의 아주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그 외곽에다가 아카데미아를 처음으로 설치를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행복을 가르쳤던 훌륭한 선생님이셨죠. 우리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고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정확하게 고객을 위한 길이고 올바른 업무 처리인지 이거를 진단을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은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고객이 KT 건물에 딱 나타났을 때 정말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KT 회장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이제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환영해 드리려고 미리 준비하고 뭐 엄청 긴장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이렇게 환영해 드리는 거를 고객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고객은 또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뭐 이렇게 꼭 밥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그런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어디 이제 다른 데마다 서비스하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 다 체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저 백화점에 갔을 때 비행기를 탔을 때 환영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와 저 경찰청, 법원, 교도소 이런 데 가봤을 때 존중해주는 거의 품질 차이는 완전히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런데 고객은 최상급의 존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바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고객이 뭐 이렇게 지나가도 관심 없이 지나칠 수 있고 하지만 고객은요, 우리가 일하면서 너무 바쁜 거를 잘 이해를 못 해요. 일이 바쁘든 안 바쁘든 관심을 가지고 바로 반응을 보여줄 때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요, 고객은 어떤 요구든지 모든 요구를 다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거 귀를 기울이고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특별한 건데요. 고객이 말이죠.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마주쳤는데 내가 1년 전에 왔을 때 당신한테 얘기한 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막 갑자기 화를 내면은 좀 황당하잖아요. 1년 전에 이 사람을 만났었는지 뭔 얘기를 한 건지 전혀 이렇게 이제 생각도 안 나고 기억에도 안 나지만 고객은 그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고객은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여기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그 만나기로 한 사람을 연락해서 오기로 했어요? 오는데 시간이 뭐 1분에서 2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동안이라도 잠시지만 요 편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시죠 하고 이렇게 의자를 권하는 걸 바래요. 이렇게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의 특징 중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고객은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절대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돈 100원, 200원이라도 손해를 보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요. 만약에 자기 평생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날렸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본인의 실수라고 해도 이 업무를 도와드린 이 우리 고객 서비스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이렇게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객이 큰 손해를 보게 된 거를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이거를 실제 우리가 좀 영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그래요. 대형 문제 사례가 터졌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건지 고객 서비스의 본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고객이 현찰로 돈을 사줘달라고 하는데요. 딱 보니까 옆에 이 범죄자가 지금 피싱범이 권총을 휴대를 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같이 온 거였어요. 이거를 친절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친절하게 하는데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뒤따라와서 이제 돈을 채갈 거 보면은 이 평생 저축해가지고 이제 남은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될 2,200만 원을 털어가는데 이걸 그냥 빨리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대신 친절하게 응대를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끌어가지고요. 동료한테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요. 시간을 충분히 끌면서 대응을 해가지고요. 이 저 피싱범을 범죄자를 이제 체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평생 노후 자금을 이렇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줘가지고요. 이 여직원은 이렇게 표창도 받고 승진도 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고객을 그냥 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고객을 보호하고 도와드리는 이 마음이 여기서 이제 필요했던 거죠. 다음에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해 사례 첫 번째는요. 우리 KT 건물에 이런 데 많이 있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이 비탈진 여기에 이 여기 이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서 얼어붙으면 미끄러지니까 여기 덮개를 이렇게 이제 투명 창으로 덮개를 한 이런 지붕이 있는데 여기 지붕이 지저분하다고 여기 올라가서 물 청소하다가 이게 이제 파손되면서 떨어져 가지고 추락사를 했어요. 원래 이게 두께가 4mm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좀 약해요. 허공을 밟으면 그냥 깨지고 여기 떨어져 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사 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 여기는 이 튼튼하진 않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철골조 있는 데를 밟아야 안전하게 여기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 지붕이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요. 이런 이제 투명창 이런 데가 있으면은 여기 위에 이제 뭐 먼지가 쌓이고 낙엽이 쌓이고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올라갔다 하면 미끄러지거나 파손되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 작업대를 설치를 하고 여기 이제 물 청소 같은 거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안전해요. 그리고요, 여기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높은 데서 작업을 할 때에는 분명히 안전대를 부착을 하고요. 이 안전대를 부착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이 안전모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대를 고정을 단단히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제 사례 두 번째는요, 안전 불감증으로 우산이 흉기가 돼버린 사고였는데요. 올라가면서 일자 우산을 들고 앞뒤로 그냥 휘저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여성분 아주 은밀한 부위에다가 찔러서 이렇게 중상을 입힌 이런 사고가 났어요. 이런 게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데도 안전 불감증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우산을 흔들면서 이동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1차 피해자가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딱 주저앉아 버리니까 여기 그냥 우산을 때로 또 뒤로 다 쑥 빼는 순간에 뒤에서 올라오는 분의 중요 부위를 가격을 해서 중상을 발생을 시킨 이런 사고였어요. 이렇게 아주 믿기 힘든 소설 같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이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 불감증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사례 세 번째 사례는요,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 작업을 하다가 여기 위에 여기 이제 물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바닥으로 추락해서 추락사한 이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다리 작업은 2인 1조로 분명히 하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2인 1조로 작업을 하긴 했는데 이 밑에 있던 보조자가 걸레가지로 잠깐 간 사이에 그냥 혼자 단독 작업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요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그 쌀수 작업을 하는데 원래 여기 올랐으면 중심을 잃으면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디 고정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높은 데 올라가 작업을 할 때는요, 안전목, 안전대, 안전화 이거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되고요. 이 단독 작업은 안 되고요. 사다리 옆에 측면에 버팀대하고 세기 장치를 필히 확실하게 조치를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기 단단한 바닥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사다리 맨 상부에서는 절대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인 1조 작업을 할 때 밑에서 이제 좀 이렇게 붙들어 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 올려드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밑에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된다는 거 요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우리 안전보건을 위해서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자료로 이렇게 이제 제공되는 거예요.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토론해가지고 도출해낸 수칙입니다. 자, 첫 번째 수칙은요,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단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만 이용해서 다니고 하면은 다리에 힘 빠지고 약해져 가지고요, 계단에 올라갈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 다음에 걷는 거를 많이 걷기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양 섭취는 좀 잘 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걸 충분히 연소를 해야 되는데 연소가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 체질로 변화가 돼야만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육체 건강이 정신 건강과 마음 건강에도 유익하게 돼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전부 집중해서 여기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칙은요,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 서판교 배성열 소장님 자리에는 얼굴을 여기 집중해서 보여주셔야 집중이 되는데, 예, 예. 지금처럼 이렇게 얼굴을 이쪽으로 보여주셔야 이제 그 참여하시는 게 되고요. 이게 얼굴을 이렇게 숨겨버리면은 집중 안 하시고, 이게 좀 근무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흡연자는요,
질병 비용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체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안 피우는 거에 질병 치료 비용이 21배 차이가 나는 걸로 통계가 잡혔어요. 그리고요, 음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 발생이 정비례해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음주량이 10배로 늘어나면 사고도 10배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질병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건강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 힘들고요. 고생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통계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수칙이 중요한데요. 규칙적으로 드시고 골고루 드시고 알맞게 드시고 야식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식사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침 식사, 또 이제 점심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점심 시간까지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시는데 저녁 식사를 규칙적으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정량을 드는 게 어떻게 하면 적정량이 될까요? 우리 위장의 크기가 우리 발의 크기와 같아요. 발이 큰 사람은 위장도 큽니다. 발이 작은 사람은 위장도 작아요. 발목 밑으로 있는 발 크기만한 우리 위장의 음식 양을 적정량이라고 하면은 내 위장의 크기보다 작은 양을 섭취를 해야 수축 운동을 해서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위장의 크기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위장이 늘어나고요. 이 수축 운동을 못 해가지고 소화를 제대로 잘 못 시키면 우리 건강을 여러 가지로 소화기관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그리고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직원들은 전부 집에서 가족들한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늘 강조하시잖아요. 가족들한테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그거를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저녁은 좀 이렇게 일찍 드시고, 일찍 드시는데 적정량을 드시고요. 알맞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야식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좀 일찍 먹는 게 좋은데 일찍 하시고 나면은 밤늦게 한 10시쯤 되면은 출출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땡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야식 드리지 마시고요. 물만 드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올바른 식습관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이 식습관을 제대로 바로잡는 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 네 번째는 매일 7에서 8시간 수면하고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건강한 숙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일찍 잠자리에 이렇게 이제 드는데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고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동판교 조규산 소장님은 또 화면을 아주 끄셨네요. 이렇게 화면을 꺼놓으시면 안 되고요. 예, 이렇게 켜놓고 직접 참여를 집중해서 해주세요. 이게 여기 기록이 다 남아서 그래요. 네, 이렇게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는요, 저녁 때 이렇게 오후에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를 드신다든지 또 이렇게 탄산음료 같은 걸 드신다든지 또 오후 늦게 술과 담배는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녁에 이제 잠자리 불편해가지고 뒤척거리다가 잠을 설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면 다음날 아주 피곤합니다. 근데 아주 피곤한 상태로 그냥 버티면은 이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안전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데 낮에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거 필요한데요.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낮에 수면을 취할 때 15분에서 20분 이상 이렇게 길게 취하면은 생활 리듬이 깨져가지고요. 다음 밤에 잠을 깊이 못 자고 또 뒤척거려가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피로를 느낄 때는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체력 관리를 좀 해주셔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분명하게 받는 게 필요해요.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 목록 확인을 꼭 필히 해보시고요. 안 받은 게 있으면 이걸 꼭 받아주세요. 폐렴, 화상풍, 대상포진, A형 간염, 요런 거는 분명히 예방접종을 맞으셨어야 되는데, 이 중에 빠뜨린 거 있으면은 필히 예방접종 맞아가지고요. 이 감염병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몸을 이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필히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되고요. 이 감염병 유행할 때는 예방접종을 사전에 대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최근에 3년 동안 확인해 봤잖아요. 체험을 했죠. 코로나 왔을 때 맞춰서 미리 예방접종을 잘 맞고 한 사람들은 고생 안 하고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예방접종 부담스럽고 무섭다고 뒤로 미루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병에 걸리면은 크게 고생했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필히 꼭 맞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 암검진, 이걸 정기적으로 받는 게 필요해요. 이 검진을 잘 받는 분, 검진 횟수 대비 의료비 지출은 반비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때 검진을 받으면 의료비, 질병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요, 국가에서 요청하는 건강검진 목록, 이거 딱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한 달 이내에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걸 미뤄놨다가 연말에 가서 그냥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이제 몰려가지고 그때는 막 이제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증 질환 예방에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국가에서 통보 왔을 때는 꼭 한 달 이내에 받으시는 걸로 하시고요. 이거를 제때 받으면은 의료 비용도 절감되고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딱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느낌이 왔을 때는 원인을 진단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긍정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자가 발전을 해서 충전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원기왕성하게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쯤은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왜 우울할까? 내가 왜 불안감을 느낄까?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런 거를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지를 잘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상호 간에 존중하고요.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역지사지예요.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이상인 여사님, 김선희 여사님, 임금자 여사님, 전부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면서 교육받는 태도를 집중해서 이렇게 정면을 응시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아예 피해버리고 우리 또 서판교 소장님 또 이렇게 이제 딴 데 보시고 화면 꺼놓으시고 이러면은 강사도 막 힘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언어를 정제하고 순화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일하면서 일이 바쁘고 힘들어지다 보면은 말이 거칠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목소리가 커지고 거칠어지고 과격해지네. 이거를 내 목소리를 내가 스스로 잘 정제하고 순화시키는 거 중요하고요. 늘 기회 닿는 대로 옆에 계신 동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수시로 많이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몸을 자꾸 움직이셔야, 스트레칭을 잘 하셔야 몸이 유연해지고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이렇게 목을 이렇게 이제 몸을 유연하게 하지 않고,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우리 모란의 이봉희 실장님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임금자 여사님 좋아요. 지금 이렇게 몸을 많이 풀어주시면 몸이 유연해져요. 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부족하면은 접질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담이 결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발목 삐끗에 넘어지는 거, 뭐 여기 통증이 오는 거, 이거 전부 스트레칭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업무 시작하기 전에, 업무 끝난 다음에, 이때 늘 휴식 시간에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면 내 몸 상태도 좋아지고요, 유연해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 가면서 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10번째, 유해 요인 확인 및 보호구 착용이 중요합니다. 자, 위험 대비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안전보호장구를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그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하면서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안전보호구를 좀 많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 보급도 하고 이걸 전부 열심히 했어요.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이 다치는 부상 사고는 줄어들질 않고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면서 안전보호구를 구입해서 많이 보급하고 했는데 왜 똑같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하질 않고 그냥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이대로 해왔는데 뭐 그동안에 내가 10년 동안 안 다쳤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안전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니까 사고가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회 닿는 대로 이 안전보호구의 특성을 확인해 보고요, 성능을 알아보고요, 이 착용법을 잘 숙지를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같이 알아봤거든요. 이 건강수칙 10가지를 적극적으로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적극 실천을 해주시면 이렇게 각자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안전 건강 이걸 철저히 준수해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부상당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일단 모든 문제에서 부상당하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몸 상태 컨디션도 좋게 유지해 가지고요, 우리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트레스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은 그러면은 행복할까? 그렇지 않은 걸로 확인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왜 그 텔레비 프로그램에 이런 거 나옵니다. 스트레스 전혀 안 받으려고 저 깊은 산 속에 혼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래가면서 혼자 사는데 이렇게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무기력해지고요, 외로움이 몰려오고요, 고독감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한 인생 회의감이 와가지고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와 우리 성장 관계는 어떻게 있을까요? OECD 회원국 중에 스트레스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30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해와서 이런 이제 안전문화라든지 이런 이제 삶의 방식이 다 이제 자리가 잘 잡혔는데 우리는 6.25 동란 직후에 세계 최고로 가난한 최빈국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안전도 그냥 무시하고 너무 빨리빨리 서두르기만 하고 막 조급증으로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파르게 성장을 하긴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그 스트레스를 이만큼 이겨왔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는 거구나, 이걸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하구나, 스트레스는 극복을 하면은 힘이 되고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 스트레스에 그냥 빠지고 여기에 지쳐서 져버리면은 병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 발생 원인이 뭘까요? 우리 직장에서는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 다 이미 연세도 드실 만큼 드셨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다 각자 나름대로 다
체질화가 돼 있어요. 근데 각자 다른 분들이 모여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일을 하려니까 인간관계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맡은 일 정말 잘하기 위한 직무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거 당연히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흔히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말이야 까딱없이 지금 일해왔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는 게 점점 더 까다롭고 어려워진다고 뭐 이렇게 까다롭냐 그러는데 해마다 우리 업무의 수준은 높아지고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 평가하는 평가관들도 해마다 평가하면서 보는 눈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씩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체 생활이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스트레스 발생 원인 직장 밖에서도요. 우리 생활 환경이 스트레스 받게 해요. 교통 체증도 심하고요. 여러 가지 범죄, 이렇게 그냥 날마다 그냥 살인 사건 이런 것도 또 많이 벌어지고 마약 사건 이런 것도 막 벌어지고요. 이렇게 이제 교통사고, 납치 뭐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요. 대인관계, 이웃 사람들,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나 이렇게 우리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측면으로 어떤 증상이 오냐면은 우울감이 올 수 있고요. 일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하고 불안감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오고요. 신체적으로는요. 고혈압,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성인병, 당뇨병 같은 게 올 수도 있고요. 변비나 불면, 이렇게 또 비만 증세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극복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는 또 작업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고요. 알코올에 의존하는 증상도 올 수가 있고요. 과식증이나 이제 거식증 같은 것도 오긴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긍정적인 만남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상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스트레스 풀리고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근데 괜히 인상 쓰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은요, 스트레스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상 멀리 하고요. 인상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진상이 되지 말고 인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서로 기회라는 대로 동료 간에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의 말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언어를 순화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취미생활로 스트레스 해소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충전을 위한 이런 시도와 노력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체력이 좋아지고요, 건강해지고요, 건강한 몸을 갖게 되면은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해줘요. 근데 여기 특히 이제 그 우리 실장님, 소장님들한테 이런 당부를 드려요. 아침 조회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딱 모여가지고 아침 조회를 아휴, 또 출근했으니 우리 일해 봅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고요. 응? 자, 오늘도 한번 신나고 즐겁고 화이팅 해가면서 좀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좀 불어넣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바람 나게 일을 해야 몸 상태도 좋아지고 안 다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게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데 크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TV 드라마 절대 보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TV 드라마는요, 완전히 막장 드라마예요. 한 두 달, 세 달 동안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게 이걸 꽉 시청자를 붙들고 있으려고 어마어마한 사건들, 막 스트레스 왕창 받는 이런 사건들이 막 전개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화면이 딱 멈추면서 내일 또 계속됩니다 이러면은 하루 동안 계속 그 스트레스를 안고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또 궁금증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TV 드라마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술, 담배 의존하는 거 이건 완전히 탈피하시는 게 좋고요. 건강에도 해로우니까. 그 다음에
미래 성과를 이렇게 미리 가져다 그려놓고 열매를 미리 살펴보고 보람차게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는 걸 강조하는데 왜 재해 예방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안전사고를, 안전에 부주의해가지고 안전사고를 만나가지고 어디 다쳤잖아요. 다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은 생에는 삶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스트레스 계속 평생 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평생 스트레스 덩어리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에 조심해가지고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상인 여사님, 앞으로 집중해 주세요. 앞으로 집중해 주세요. 네, 좋아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 변화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프로그램, 동영상은요, 우리하고 환경은 조금 다르지만 환경미화원실에서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도둑으로 몰리고 누명을 써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에서 동료들이 돕고 해가지고 신뢰와 팀워크로 이거를 잘 극복해낸 이 사건 사례를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여의도의 증권회사에 그 증권회사 직원이 이렇게 이제 실수로, 자기 실수로 고급 명품 시계를 그 쓰레기통에 떨어뜨려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그냥 없어졌다고 이 미화원실에 와가지고 훔쳐간 시계 내놓으라고 지금 이제 도둑으로 사실은 모른 거예요. 이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인경 씨가요, 지금 현재 혼자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누명을 쓰고 이렇게 이제 아주 곤경에 처했는데, 이때 동료들이 다 그냥 나몰라라 알고 다 피해버리고 혼자만 여기에 엮여 들어가면은 혼자 누명 쓰고 혼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했는데, 이 언니가, 가까이 일하는 이 언니가 딱 나서가지고 무슨 일이냐, 딱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통장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이거 도둑질을 했으니까 통장에 이만큼 예금을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다가 완전히 도둑으로 모는 거였어요. 근데 나 절대 아니다, 나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 언니가 딱 나서 가지고요, 쓰레기 봉투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겠다 이거죠. 이거 훔치진 않았고 이 여직원은 없어졌다고 하니까 여기 잘못해서 여기 쓰레기 봉투로 들어간 건 아닐까 싶어 가지고 이제 나서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찾으니까, 아니 우리가 인경이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같이 함께 온 세월이 얼만데 인경이를 왜 못 믿냐? 인경이를 믿고 같이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 여럿이 덤벼들어서 이걸 찾다가 실질적으로 저 명품 시계를 찾아냈습니다. 이 누명을 완전히 벗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이제 다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인경 씨는 이제 사과하는 거,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는 그거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를 내가 발견을 해서 이거를 이제 쓰레기 분리하면서 이걸 발견해 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주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한 거 한 가지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했는데 이 사과를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사과를 해라. 누구 의심하고 도둑으로 누명을 씌운 잘못을 분명히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과를 억지로 지금 안 하려고 하니까 더 강력하게 지금 우리 미화 반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응? 분명히 사과를 해라.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미화님하고 분명히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중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걸 누명을 벗어낸 게 중요한데 이걸 확인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원들은 미하원 씨를 계속 의심을 하고, 계속 이렇게 그냥 막 누명 쓰고 오해받고 이렇게 이제 기분 나쁜 상태로 갔을 테고, 또 이렇게 이 직원들은 이제 그걸 명품 시계를 못 찾았으면은 이제 찜찜하고 괜히 남을 의심하고 누명 씌운 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있는 거를 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 막내를 그냥 아끼는 마음으로다가 나서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팀워크에 대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갔던 것, 이게 우리 평소에 서로 존중하고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팀워크가 하나 돼가지고 같이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좋고요. 계속 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KT 동호회에 그 이제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임원인데요. KT 동호회원이 2만 명이에요. 근데 그 2만 명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 때 많은 사람들 만나 보면은 퇴직한 이후에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막 눈동자가 팍팍 살아가지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눈빛이 빛나는데요. 그 퇴직하고 그만두고 놀고 있는 양반들은 완전히 눈에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누굴 보는지 뭘 보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눈빛이 그냥 이렇게 그 별로예요. 그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 이제 나이도 먹고 일할 만큼 했어, 이제 좀 쉬고 싶어 이래 가지고 쉬잖아요. 쉬는 순간 3개월이면 폭삭 늙어버리고요. 멀쩡했던 몸에 병이 생기고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일하는 즐거움, 일하는 보람을 꼭 잡고 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운동하는 습관을 열심히 들이셔가지고요. 틈나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또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점심시간에 좀 이렇게 걷는 것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관리, 운동 이걸 열심히 해주시면 건강해서 좋고요. 여기 중요한데요. 배우는 즐거움, 학습하는 즐거움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공부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늘 근무하면서 1년에 공인 자격증 하나씩 취득하는 걸 목표로 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자격 취득하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현재 공인 자격증을 이제 40개를 제가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서 남들한테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교육하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엄청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디서나 늘 바쁘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쥐고 살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즐거움, 학습하는 즐거움을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또 KDFS에서 이렇게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저와 만나는 이런 이제 우리 그 CS 안전교육 시간에 집중해 주시고 적극 참여를 해 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 롬멜 장군이 늘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자기 부대원들한테 이 사령관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다 그러면서 교육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교육훈련 받을 때는 뭐 땀나고 힘드니까 좀 힘들어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전투에 임하니까 부대원들이 한 명도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이거를 체험을 하면서 역시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거를 체험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전설이 됐죠.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복지는 안전교육입니다. 사람이 다치면은 평생 얼마나 고생스럽게 힘들게 살겠어요?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동종업계의 최초로 이렇게 이제 최고의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이제 안전 교육도 하고요. 안전 TV를 개설을 해서 우리 안전 교육 분야 최고의 강사를 스카웃을 해가지고 이 안전 TV를 안전 교육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JDFS는 최고의 복지로 이렇게 교육 훈련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참여하는 거를 내가 복지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적극 열린 마음으로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해서 우리의 탄탄한 행복 기반을 갈고 닦아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동료 간에 서로 신뢰하고요. 서로 협조를 잘해서 팀워크가 잘 돼가지고요.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합쳐주시고요. 밝은 미소로 이렇게 늘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우리 분당센터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분당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독창을 해주세요. 네, 분당센터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분당센터 최고입니다. 또 한 아, 가지 더. 분당센터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분당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분당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태산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정말 유익한 교육 감사하고요. 오늘 교육을 토대로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아, 많으셨습니다. 분당센터 가족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바쁘신 날이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